발칵 뒤집혔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간 준비한 UN 상임 이사국 자리가 72시간 만에 날아갔습니다. 로비에만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지포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아프리카에 ODA를 뿌리고 미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투표 직전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을 무너뜨린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 72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캠벨, 한국을 가장 늦게 이해한 남자입니다. 저는 31년간 미국 외교협회 CFR에서 일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분석으로 시작해서 UN 체제 개편 태스크포스 숙 연구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안보리 개편 논의를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독일의 도전도, 인도의 야심도, 브라질의 로비도 전부 책상 위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분석 프레임이 통째로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프레임을 무너뜨린 게 한국이라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2025년 겨울 워싱턴 DC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저는 CFR 본부 해롤드 프렛 하우스 3층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파크 애비뉴의 가로수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리처드, 국장실로 와주게. 목소리의 주인은 제임스 린드버그 CFR 부소장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고 국무부 출신으로 UN 업무에서는 워싱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31년간 같이 일하면서 이런 톤은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3층 복도는 고풍스러운 목재 벽면에 초상화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국장실 문을 열었을 때 린드버그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절대 재킷을 벗지 않는 사람입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앉게, 리처드. 무슨 일입니까? 그가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밀어왔습니다. 국무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밀 등급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안, 아시아 태평양 신규 상임이사국 후보 평가 보고서 작성 의뢰. 저는 고개를 들어 린드버그를 봤습니다. 72시간 안에 완성해야 하네. 72시간이요. 안보리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UN 총회 직전에 미국 입장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야.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규 상임이사국 후보, 일본, 인도, 한국 세 나라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린드버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식상 넣은 거야. 한국은 2024년부터 비상임이사국을 했으니까 리스트에는 올려야지. 그가 안경을 밀어올리며 저를 봤습니다. 눈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답은 나와 있어. 일본이야. 20년간 준비해 왔고 지포 프레임워크도 있고 GDP가 4조 달러야.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들어가는 게 전략적으로 맞아. 린드버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솔직히 말하지. 이 보고서는 일본을 추천하는 보고서야. 데이터로 근거를 만들어주면 돼. 한국이랑 인도는 비교 대상으로 넣되 결론은 일본. 알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보고서 구조를 짜고 있었습니다. GDP, UN 분담금, PKO 기여도, 외교 네트워크. 어떤 지표를 갖다 놔도 일본이 한국을 압도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비상임이사국이나 잘하면 됐지. 삼성이랑 현대나 잘 만들면 되는 나라지. 상임이사국은 한국 같은 나라가 올 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제가 31년간 가져온 상식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식은 커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까 마시던 커피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폴더를 열었습니다. 72시간, 일본 추천 보고서.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72시간 뒤 제가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일본 관련 데이터를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GDP, UN 분담금, ODA 규모,
PKO 파병 이력.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본은 어떤 지표를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하루면 끝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캠벨 박사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감색 양복에 은색 넥타이,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왼손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명함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미 꺼내놓고 들어온 겁니다. 야마모토 케지라고 합니다. 일본 외무성 국제기관 전략실 수석 참사관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금박으로 일본 외무성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린드버그 부소장님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일본 측 자료가 필요하실 거라고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드버그가 이미 일본 측과 연결해 놓은 겁니다. 결론이 정해진 보고서라는 뜻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앉으시죠. 야마모토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더니 바인더 3권을 꺼냈습니다. 3권입니다. 두께가 각각 5cm는 됐습니다. 제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쿵쿵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일본의 상임 이사국 자격을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1권은 경제, 재정 기여, 2권은 안보, PKO 실적, 3권은 외교 네트워크 및 개도국 지원 현황입니다. 그가 첫 번째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표지에 극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캠벨 박사님,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GDP는 4조 2천억 달러입니다. 세계 4위죠. 한국은요? 1조 7천억 달러, 세계 13위입니다. 2.4배 차이입니다. 그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빨간색이 일본, 파란색이 한국이었습니다. 빨간 막대가 파란 막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분담금을 보시죠. 일본은 8.03%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예요. 한국은 2.57%입니다. 3배가 넘는 차이죠. 야마모토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이 자료를 수백 번은 넘겨봤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ODA 규모도 보시겠습니까? 일본은 연간 1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3위입니다. 한국은 28억 달러, 세계 16위입니다. 6배가 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캠벨 박사님, 상임 이사국이라는 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라가 앉는 자리입니다. 경제력, 재정 기여도, 개도국 지원 실적, 어떤 숫자를 봐도 일본이 한국을 압도합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바인더를 넘겨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래프, 표, 각주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준비한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이 자리를 위해 20년간 데이터를 쌓아온 겁니다. 솔직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씨, 자료가 상당히 충실하군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료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그가 바인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빨간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상임 이사국, 일본 외에 선택지는 없다. 캠벨 박사님,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반도체도 잘 만들고 드라마도 재밌죠. 그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상임 이사국은 문화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국제 안보에 실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라가 앉는 자리예요. 한국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논의 대상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야마모토의 말이 완벽하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야마모토 씨,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2권, 3권 자료도 상세히 검토하고 싶습니다. 야마모토가 명함을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자연스럽게 꺼내는 걸 보니 명함을 한 주머니에 수십 장씩 넣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가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력이 셌습니다. 자신감에 찬 악수였습니다. 야마모토가 나간 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인더 3권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바인더를 다시 펼쳤습니다. GDP 4조 2천억 달러, 유엔 분담금 8.03%, ODA 175로 숫자들이 또렷했습니다. 이건 정말 일본 추천으로 끝나겠구나.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노크됐습니다.
이번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사라 첸, 제 팀의 주니어 연구원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3세로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고 2년 전에 CFR에 들어온 신참이었습니다. 캠벨 박사님, 잠시 시간 되세요? 뭔가 안보리 개편 관련해서 하나 드릴 자료가 있어서요. 그녀가 얇은 파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야마모토의 바인더 3권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로 얇았습니다. 한국 비상임이사국 활동평가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라, 한국은 형식상 넣은 거야.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 책상 한쪽에 놓았습니다. 야마모토 바인더 옆에요. 3권짜리 바인더 옆에 놓인 얇은 파일 한 장. 그때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 얇은 파일 한 장이 바인더 3권을 뒤집게 될 줄은요. 그날 밤 저는 야마모토의 바인더를 정독했습니다. 한 권만 해도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GDP 추이, 무역 규모, 기술 특허수, 제조업 경쟁력, 모든 지표에서 일본은 한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데이터를 배치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책상 한쪽에 사라가 놓고 간 얇은 파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보지 뭐. 그때는 정말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사무실에 도착해서 커피를 내리고 사라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비상임이사국 활동평가 보고서 30페이지짜리 얇은 문서였습니다. 야마모토의 바인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2024년 한국 비상임이사국 선출 득표 192개 회원국 중 180표, 180표.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192개국 중 2개국 중 180표면 득표율 93.7%입니다. 일본이 2022년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될 때 받은 표가 184표였습니다.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잠깐. 한국은 안보리 역사상 2번째 진출이었고 일본은 12번째였습니다. 12번째 도전에서 184표를 받은 나라와 2번째 도전에서 180표를 받은 나라, 같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9시 야마모토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감색 양복이었습니다. 넥타이만 금색으로 바꿨습니다. 명함을 또 한 장 내밀었습니다. 어제 드렸는데요. 혹시 잃어버리셨을까 봐서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바인더 2권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안보 기여도를 보시죠. 캠벨 박사님, 이게 핵심입니다. 상임이사국은 결국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니까요. 그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본의 PKO 기여도, UN 평화유지 분담금 비율, 해상의대 활동 범위,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사라의 파일에서 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 씨, 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추진한 게 몇 년입니까? 2005년 지포 결의안부터 공식적으로는 약 20년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논의했으니 30년이 넘죠. 그동안 투입한 비용은요? 야마모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밀이지만 ODA와 로비 활동을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상당한 규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야마모토 씨, 20년간 준비해서 현재 아시아 국가 중 상임이사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셨죠. 당연합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인더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맞습니다. GDP도 일본이 높고 분담금도 일본이 많고 ODA도 일본이 큽니다. 야마모토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야마모토 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UN 회원국 중에서 원조를 반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사례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야마모토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지금 논의와 무슨 상관입니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몇 개국입니까? 야마모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개국입니다. 193개 회원국 중 단 1개국, 한국이 유일합니다. 야마모토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1960년대 1인당 GDP 79달러,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건 인류 역사상 한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상이사국 자격과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야마모토의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진출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야마모토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미소가 0.5초 정도 멈췄습니다. 그건 각국의 외교적 판단이라 공개지 선언 형태로 나오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사라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야마모토 씨, 2023년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개편권 관련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진출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입니다. 중국은 역사 문제를 들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 55개국은 에즈위니 합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상임 이사국 진출을 우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지지한다고 명시한 나라는 G4 파트너인 독일, 인도, 브라질 정도입니다. 야마모토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캠벨 박사님, 그건 외교적 역학의 문제이지 일본의 자격과는 별개입니다. 맞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표결은 결국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자격이 아무리 뛰어나도 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야마모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초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사람이 말을 멈춘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4년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192개국 중 180표를 얻었습니다. 득표율 93.7%입니다. 일본의 비상임 이사국 최근 선출 시 득표수와 비교하면 거의 동급인데 한국은 역사상 두 번째 도전이었고 일본은 12번째였습니다. 야마모토 씨,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야마모토가 바인더를 넘기는 손이 멈췄습니다. 비상임이사국 선거와 상임이사국 자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180표라는 숫자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년간 로비한 일본과 두 번째 도전에서 180표를 받은 한국, 국제사회가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 이 숫자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씨, 제가 야마모토의 말버릇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야마모토의 얼굴에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표정을 추스렸습니다. 캠벨 박사님, 신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임 이사국은 신뢰만으로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재정 기여도로 돌아가시죠. 그가 바인더 한 권을 다시 꺼냈습니다. 일본의 유엔 분담금은 8.03%였다. 한국은 2.57%입니다. 3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은 돈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가 자신감을 되찾은 표정이었습니다. 숫자의 영역으로 돌아오니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분담금은 일본이 3배 이상 많습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야마모토 씨,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의 유엔 분담금 증가율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증가율이요? 2000년 한국의 유엔 분담금 비율은 1.07%였습니다. 2024년에는 2.57%입니다. 24년간 2.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어떻습니까? 2000년에 19.6%였습니다. 지금은 8.03%입니다. 24년간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야마모토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일본 경제의 상대적 비중이 변한 거지. 일본이 기여를 줄인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경제 비중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보시는 겁니다. 한국은 올라가고 있고 일본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이 만나는 지점이 언제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마모토가 바인더를 덮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캠벨 박사님, 현재 시점의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추세가 아니라요. 물론 현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은 5년, 10년짜리 자리가 아닙니다. 한번 앉으면 영구적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스냅샷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마모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정리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내일 추가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물론이죠. 그가 바인더 3권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달리 악수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나는 일본 추천 보고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데이터를 꺼내 들고 야마모토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까? 사라의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뭐가 적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72시간 중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 8시 야마모토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회색 양복이었습니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바인더는 한 권만 들고 왔습니다. 3권 안보 실적편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제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캠벨 박사님, 상임 이사국의 핵심 기능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입니다. 그렇다면 군사적 기여를 봐야 합니다. 그가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총 병력은 24만 7천 명입니다. 한국의 상비군은 50만 명으로 더 많지만 이건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이죠. 실질적인 국제 안보 기여와는 다릅니다. 야마모토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본은 해상 자위대를 통해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자유항행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에도 10년 이상 참여하고 있고요. 아덴만 호위 작전만 40회 이상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수준의 해양 안보 기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 활동은 인상적입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야마모토 씨,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를 아시죠? 물론입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유엔 평화 유지 활동 PKO에서 무력 사용이 제한됩니다. 전투 임무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야마모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일부 인정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요. 저는 그 단어를 되짚었습니다. 야마모토 씨, 상임이사국은 지금 당장 국제안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라가 앉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 자격이 아닙니다. 야마모토의 입술이 일자로 다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캠벨 박사님, 한 가지 빠뜨리신 게 있습니다. 일본은 유엔 평화 유지 활동 분담금을 세계 3위로 내고 있습니다. 8.56%입니다. 한국은 2.49%예요.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분담금으로 기여하는 것도 기여입니다. 실제로 그 돈이 아프리카, 중동의 PKO 부대를 운영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숫자의 영역으로 돌아오니 다시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분담금 기여는 중요합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씨, 상임이사국이 분쟁 지역에 군사 제재 결의를 내려놓고 정작 자기 병력은 보내지 못하면 그건 빈 의자입니다. 돈만 내는 상임이사국을 다른 나라들이 존중하겠습니까? 야마모토의 고개 끄덕임이 멈췄습니다. 저는 사라의 파일에서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반면 한국을 보시죠. 한국군은 레바논 동명부대에 280명을 파병해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투 지역입니다. 남수단 한빛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격전지인 보르 지역에서 민간인 보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실탄이 날아대는 곳에서요. 야마모토가 바인더 페이지를 넘기는 척했지만 손가락이 같은 페이지 모서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넘길 페이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헌법 때문에 전투 지역에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도로 건설, 급수, 지원, 의료 활동, 중요한 기여입니다. 하지만 전투 임무는 한 번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이 군사 제재를 결의하면 그 나라는 실제로 병력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야마모토 씨, 일본은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시다는 거죠. 야마모토가 바인더를 덮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헌법 개정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라는 건 지금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야마모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야마모토 씨, 상임이사국의 역할이 군사와 재정만은 아니라는 건 동의하시죠? 당연합니다. 외교, 개발, 인도주의 지원 등 다방면에서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보시죠. 유엔 전자정부 발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야마모토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자정부요? 그게 안보리와 무슨 관계입니까? 들어보시면 압니다.
한국은 유엔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세계 1위입니다. 2010년부터 14년간 단 한 번도 3위 밖으로 내려간 적이 없고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야마모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기준 일본은 12위입니다. 그래서요, 순위가 높으면 상임 이사국을 주나요?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순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이 시스템을 개도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마모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은 현재 30개국 이상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해줬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세금 징수, 주민등록, 토지관리, 선거 시스템까지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 인프라를 통째로 만들어 준 겁니다. 야마모토 씨, 일본이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야마모토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일본도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요? 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파일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야마모토 씨가 아까 문화를 언급하셨으니까 말인데요. 소프트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야마모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BTS 말씀이십니까? K-드라마요. 문화가 안보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캠벨 박사님, 농담하시는 겁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사라가 표시해둔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는 1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년 전의 4배입니다. 한국문화원이 설치된 나라는 32개국이고 세종학당은 82개국에 24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요, 야마모토가 팔짱을 꼈습니다. 야마모토 씨,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상임 이사국 표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건 누구입니까? 각국 대표입니다. 각국 대표가 표를 던질 때 GDP 그래프를 보고 던집니까? ODA 액수를 보고 던집니까? 야마모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나라에 대한 인상, 경험, 신뢰도를 보고 던집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외교관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자랐다면,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자국 행정을 돌리고 있다면, 한국 의료팀이 자기 마을에 와서 진료를 해줬다면, 그 외교관이 표결장에 섰을 때 어느 나라에 표를 던지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모토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개도국 127개국이 한국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마모토 씨, GDP 때문입니까? 분담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들의 일상 속에 한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로, 문화로, 의료로, 교육으로. 루안다를 아십니까? 2019년 한국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해 줬습니다. 그 뒤 세수 징수율이 34% 증가했습니다. 루안다 정부가 한국에 보낸 감사 서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야마모토 씨, 일본이 20년간 로비에 쏟은 시간 동안 한국은 이런 관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바인더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펼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바인더가 지금은 무릎 위에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캠벨 박사님, 야마모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정리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그가 일어섰습니다. 바인더를 가방에 넣는 손이 느렸습니다. 지퍼를 닫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나는 일본 추천 보고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72시간의 절반이 지난 지금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점점 일본이 아니게 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라 첸이 사무실로 왔습니다. 샌드위치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제 책상 위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야마모토 씨 표정이 안 좋던데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샌드위치 포장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네가 준 파일 말이야. 네, 대단한 자료더군. 사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캠벨 박사님, 그 파일에 아직 안 보신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섹션이요. 뭔데? 한국 전쟁과 유엔 참전국 후속 관계 분석입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데? 사라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녀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오후에 벌어질 일이 데이터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걸요.
오후 2시 야마모토가 돌아오기 전에 저는 사라가 말한 마지막 섹션을 펼쳤습니다. 한국 전쟁과 유엔 참전국 후속 관계 분석. 제목을 읽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한국 전쟁이요? 1950년 이야기가 왜 2025년 안보리 보고서에 들어갑니까? 사라의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캠벨 박사님, 숫자만 보지 마시고 맥락을 보세요. 이게 한국이 180표를 받은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82호에 따라 한국에 파병한 나라 목록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터키, 프랑스, 그리스, 콜롬비아, 태국,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필리핀, 벨기에,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16개국이었습니다. 의료 지원국까지 포함하면 22개국. 저는 그 이름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70년 전에 한국이라는 이름도 잘 모르는 작은 나라를 위해 젊은이들을 보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전 국토가 잿더미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학교도 병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 에티오피아의 22살 청년이, 콜롬비아의 20살 청년이 배를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왔습니다. 3만 7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무게가 지금 이 명단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국과 한국의 현재 협력 관계. 에티오피아, 한국 의료팀 상주, 콜롬비아, 한국 경찰 훈련 프로그램 운영, 필리핀, 한국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터키, 한국 방산 협력, 태국, 한국 농업기술 이전. 참전 16개국 중 14개국과 한국이 현재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자기를 살려준 나라들에게 70년 뒤 한국이 도움을 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라가 별도로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허름한 진료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진료소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사라의 손글씨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외바 외곽, 한국 코이카 의료팀 진료소, 2023년 촬영. 사진 속 환자 중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테스파의 베켈레, 67세. 그 옆에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51년 한국 전선. 에티오피아 강류대대 소속 병사들이 참호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 중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스파 베켈레. 테스파의 베켈레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1951년에 한국을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70년 뒤 그 손자가 한국 의료팀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메모가 이어졌습니다. 테스파의 씨는 진료를 받은 뒤 한국 의료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 자기가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이렇게 커서 우리를 도우러 왔다는 걸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31년간 외교 문서를 분석하면서 숫자와 그래프에만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GDP, 분담금, 파병 규모, 그게 국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한 장이 야마모토의 바인더 3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건 로비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0년간 이어진 관계, 세대를 넘어 전해진 은혜, 한국은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야마모토가 돌아왔습니다. 새 자료를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얇은 파일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캠벨 박사님,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개도국 지원 실적을 정리한 건데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야마모토 씨, 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한국 전쟁에 파병했습니까? 야마모토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당시 일본의 상황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안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를 더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참지 못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한 가지만 더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은 미군의 군수 물자를 납품했습니다. 전쟁 특수라고 하죠. 그 3년간 일본이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야마모토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약 36억 달러입니다. 당시 일본 GDP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일본 경제 부흥의 기폭제였죠. 한국이 피를 흘리는 동안 일본은 그 전쟁으로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야마모토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그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1950년 한국이 불타고 있을 때 16개국이 유엔 결의에 따라 병력을 보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콜롬비아에서, 터키에서, 필리핀에서. 지구 반대편의 젊은이들이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야마모토 씨, 그 나라들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야마모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0년 전에 피를 흘려 지킨 나라가 70년 뒤에 자기 나라를 도우러 왔습니다. 의료팀을 보내고 학교를 짓고 도로를 닦고 전자정부를 만들어줬습니다. 조건 없이요. 그 나라들이 표결장에 섰을 때 한국에 표를 던지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야마모토의 손에 들린 파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씨, 일본은 20년간 상임이사국을 준비하면서 바인더를 3권이나 만들었습니다. 숫자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 한 장이 바인더 3권보다 무겁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사진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싸웠고 70년 뒤 한국이 손자를 살리러 왔습니다. 이건 GDP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분담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로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야마모토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사진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5초, 10초. 그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처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파크 애비뉴의 가로수 사이로 노란 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여전히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저도 한참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바인더 3권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사라의 얇은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흑백 사진 한 장, 70년의 무게가 거기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진에서 눈을 떼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캠벨 박사님, 감정적인 이야기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선정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준비한 사람의 집념이었습니다. 일본은 객관적 지표에서 한국을 압도합니다. GDP, 분담금 ODA, 해상 안보 기여, 이건 사실입니다. 감정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마모토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씨, 사실 하나를 더 확인하시겠습니까?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사라의 파일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유엔 회원국 대상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 2024년 실시. 사라가 어디서 이런 자료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숫자가 있었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가장 적합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 47%, 인도 28%, 일본 19%. 저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야마모토 씨, 이 숫자가 보이십니까? 일본은 3위입니다.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야마모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조사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표본은 몇 개국입니까? 방법론은요?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127개국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유엔 사무국 산하 기관에서 실시했고요. 야마모토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127개국이요. 네, 127개국 외교관들이 한국을 1위로 꼽았습니다. 야마모토 씨, 이 127개국이 어떤 나라들인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태평양, 도서국. 한국이 15년간 전자정부를 만들어주고 의료팀을 보내고 재난 시스템을 구축해준 나라들입니다. 로비를 받은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표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야마모토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바인더를 열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마모토 씨, 일본이 20년간 상임이사국을 추진하면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에 무조건적 신뢰를 쌓은 사례가 있습니까? 로비가 아니라 신뢰를요. ODA 액수가 아니라 관계를요. 바인더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만 만든 기억을요. 야마모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 5초.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간 단 한순간도 침묵한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오세요. 린드버그 부소장이었습니다. 그 뒤에 낯선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백인 남성, 회색 수트에 옥스퍼드 대학 동문회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리처드, 소개하지. 제러미 카터, 영국 왕립국문제연구소 소장이야. 안보리 개편 관련해서 영국 측 의견을 전달하러 왔네. 카터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캠벨 박사님, 반갑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야마모토가 긴장한 표정으로 카터를 봤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도국 투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카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표결은 총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193개국 중 129표, 일본이 확보할 수 있는 표는 최대 87표입니다. 한국은 156표입니다. 숫자가 화면처럼 선명했습니다. 87대 156. 야마모토가 카터를 봤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의 근거가 아프리카 연합 55개국은 일본 지지를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에즈류인이 합의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 우선이 원칙이고 차선은 한국입니다. 동남아 10개국 중 8개국이 한국과 실질적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태평양 도서국, 남미까지 포함하면 한국 지지 블록은 최소 130표입니다. 카터가 야마모토를 봤습니다. 야마모토 씨, 일본은 87표로는 3분의 2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야마모토의 턱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면 카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 지지해도 표는 미국 한 표입니다. 나머지 128표를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야마모토가 린드버그를 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린드버그 부소장님, 미국의 입장은? 린드버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미국도 현실을 봐야 합니다. 야마모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린드버그가 저를 봤습니다. 리처드, 보고서에 한국을 병기해. 일본 단독 추천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써. 야마모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느린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몸이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가 바인더 3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준비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개인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20년간 매달린 꿈이었다는 걸.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이 방에 들어왔다는 걸. 하지만 20년간 쌓아온 바인더가 70년간 이어진 신뢰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야마모토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사무실에 3사람이 남았습니다. 린드버그, 카터, 그리고 저. 책상 위에 야마모토의 명함이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금박으로 찍힌 일본 외무성 문장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캠벨 박사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30년간 국제 정치를 분석했습니다. 로비로 얻은 자리는 로비로 잃습니다. 하지만 신뢰로 얻은 자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후자입니다. 보고서 잘 써주십시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고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안 아시아 태평양 신규 상임이사국 후보 평가 보고서. 72시간 전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본. 그런데 지금 커서가 깜빡이는 결론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크 애비뉴의 가로등 불빛이 차가운 겨울 밤 공기 속에서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 야마모토의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방 문장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사라의 얇은 파일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흑백 사진이 파일 사이로 비쭉 나와 있었습니다. 1951년 참호 속 젊은 병사의 얼굴, 그리고 70년 뒤 진료소 앞에 선 그의 손자. 저는 그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31년이었습니다. 31년간 저는 이 건물에서 숫자를 분석했습니다. GDP, 군사력, 분담금, 투표수. 국력이란 측정 가능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엑셀 시트에 넣고 그래프를 그리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강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4조 달러 대 1.7조 달러.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72시간 만에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950년 전 국토가 잿더미였던 나라,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 그 나라가 유엔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16개국이 피를 흘려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70년 뒤 그 나라는 자기를 살려준 나라들에게 하나씩 은혜를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의료팀을, 필리핀의 재난 시스템을, 르완다의 전자정부를 조건 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이걸 15년간 해왔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바인더를 만들지도 않고 명함을 돌리지도 않고 로비스트를 보내지도 않고 그냥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일본은 20년간 로비했습니다. 한국은 20년간 신뢰를 쌓았습니다. 로비는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명함은 서랍 속에 묻힙니다. 바인더는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손자를 살리러 온 기억, 그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표가 됩니다. 180표가 됩니다. 127개국의 지지가 됩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규 상임이사국 후보를 평가한 결과 대한민국을 최우선 후보로 권고한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서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 유엔 분담금도 일본보다 적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의 자격은 스프레드시트로 결정되지 않는다. 193개 회원국의 신뢰로 결정된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례다. 이 나라는 15년간 조건 없이 국제사회에 기여해 왔으며 127개국의 실질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20년간 준비했다. 하지만 한국은 70년간 신뢰를 쌓았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린드버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파크 애비뉴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눌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하나가 보였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계가 보지 않을 때도 조용히 빛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사라 첸이 서 있었습니다. 코트킷을 세우고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보고서 끝내고 나오는 길이야. 그녀가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이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사라, 고마워.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가요? 그 파일 말이야. 네가 준 30페이지짜리. 사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마모토의 바인더보다 나았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처음 웃은 것 같았습니다. 비교가 안 돼.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파크 애비뉴를 따라 남쪽으로요. 새벽 거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보도를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캠벨 박사님, 저 한국에 가본 적 없어요. 그래, 네. 한국계 미국인 3세잖아요. 한국어도 잘 못하고요. 그런데 왜 이 자료를 준 거야? 그녀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갚는 나라라고. 그게 한국 사람이라고. 그녀가 다시 걸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맞았더라고요.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따뜻했습니다. 세계가 기억하는 건 회의실에서 한 약속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여준 행동입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인더 대신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로비 대신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선택에 표를 던졌습니다. 192개국 중 180표, 역사상 두 번째 도전에서 받은 신뢰,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리처드 캠벨입니다. 미국 외교협회에서 31년간 일한 안보 분석가였습니다. 한국을 비상임 이사국이나 하면 되는 나라라고 무시하던 오만한 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만에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이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신뢰, 로비가 아니라 행동, 바인더가 아니라 현장. 한국은 그 새로운 방식을 70년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세계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바인더는 잊혀도 신뢰는 남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